안녕하세요. 자, 2024년 제22회 사육사 1급 국가시험 합격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2024년 준비를 위해서 2023년에 어떤 교육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사회복지를 학부 석사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대학에서 우리 후배들 양성을 위해서 사회복지학과 교수자로 재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오롯이 사회복지를 전공한 토박이 전공 교수자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이제 제 소개는 프라임 법학원의 홈페이지에 오시면 제 소개가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대표적인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시험 강의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기출 논점을 명확하게 간파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과거 기출문제까지 다 분석을 하고 있어야지 되는데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자, 가장 먼저 제 소개에서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역대 기출 문제. 그러니까 1급 국가시험이 2003년부터 시험이 진행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자 21년간 시험이 진행이 됐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시험이 있었으니까요. 자, 21년간의 기출 문제를 모두 완판 마스터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고 있는지, 자, 이 내용은 무조건 나오는 내용이다. 또는 이것은 나올 확률이 그래도 50% 이상은 된다. 요거는 대략 나올 확률이 한 30% 정도? 또는 요거는 한 10% 정도? 이건 나왔지만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강의에서 짚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 있는 공부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게 시험이 일단 우리는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런 걸 그런 게 간파되어 있지 않다면 그냥 막 중요하지 않은 내용까지 심지어는 시험에 나오지 않은 것까지 21년간 시험에 나오지 않은 것까지도 막 열심히 중요하다고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위험성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수험 적합성 있는 강의를 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아무리 이제 기출 논점이 잘 간파되어 있다 하더라도 강의 기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그렇다면 이제 전달력이 이제 부족하게 되니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어느 부분을 좀 어려워하고 어떤 부분들이 그간에 많은 질문들이 나왔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좀 더 이해가 되고 하는 것들을 제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자, 수험, 강의, 그리고 이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의 강의 경력까지 모두 합치면 20년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이제 가려운 부분들을 잘 긁어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강의를 하는 그런 강의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자에게 또 필요한 것은 바로 이제 교재죠. 사실은 이제 교재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결국은 강의는 한번 듣지만 시험일까지는 이제 교재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교재가 수험 적합성 있는 교재여야 하고, 그다음 혼자 공부를 할 때 또 그게 이제 혼자 공부하기에도 이제 적합한, 그래서 적절하게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그리고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잘 표기가 되어 있는 이런 교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저는 이제 1급 교재와 관련해서 있어야 할 교재들 많은 종류의 책을 집필을 했어요. 그만큼 1급 시험에 대해서는 아주 치밀하게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저한테는 아주 학위 논문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 이론서가 있고요. 이론서 3권이 있고, 이론서 3권을 압축한, 한 권으로 압축한
학교학생 핵심 요약 노트가 있고요. 그리고 시험 직전에 120개를 넘길 수 있게끔 벼락치기가 가능하게끔 그래서 테마 170개 테마로 정리한 족집게 벼락치기. 이 책은 항상 또 이렇게 그 절판이 되기도 하는 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역대 기출문제집 3권. 이건 이제 진도별로 문제를 구성을 해놓았기 때문에 유사 문제들을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출론점을 간파하기 굉장히 유용한 책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은 특히 중요한 것이 해설과 보충 설명과 오답풀이가 상세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독학이 가능하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혹시 저를 처음 이 영상을 통해서 접했다면 이 검색을 통해서 김진원 역대 기출문제집에 대한 평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책이 혼자서 볼 수 있게끔, 물론 이제 그간의 문제가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1회부터 20회까지의 기출문제가 다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네, 이번에는 최근 기출문제로 내용을 확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그만큼 많이 누적됐기 때문에 이제 그 과거 기출 논점에서 최근에 나와가지고 이제 과거 기출 논점을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좀 빼서 정리를 해서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 3권으로 되어 있는 기출문제집을 또 한 권으로 핵심 기출 천재로 해서 단기간에 공부해야 할 선생님들을 위해서 집필한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기출문제지만 회차별로 또 정리한 책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OX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책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제가 혼자서 다 작업한 책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연구원이 일부 개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가 작업을 한 책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재가 또 잘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이제 그 결과물이 있어야죠. 진짜 김진원 교재와 강의를 가지고 합격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자, 이번 시험 끝나고 나서도 21회 시험 끝나고 나서도 많은 분들이 문자나 카톡이나 또는 페이스북 메시지나 또는 이제 유튜브 댓글이나 그리고 카페, 밴드 등을 통해서 합격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내가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제가 준비한 이 교육 과정에 참여하셔서 반드시 내년에 합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다 또는 이제 기존 기출문제가 아닌 것 중에서도 교재에서 나오는 단어, 문장 그리고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이렇게 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1급 국가시험에 대한 간략한 설명 그리고 이제 고율 합격 전략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2023년에 진행될 교육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급 국가시험 1, 2, 3교시로 시험을 봅니다. 자, 8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제 시험 과목은 3과목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서 시험 영역 8개 영역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 전공 필수 과목이죠. 그죠? 8개 과목이. 근데 시험 제도에서는 이게 영역으로 되어 있고요. 시험 제도에서의 과목은 1교시 사회복지 기초 과목, 2교시 사회복지 실천 과목, 3교시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 과목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영역별 25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총 200문제이고 한 문제당 1점씩이니까 200점입니다. 자, 그리고 객관식 오지선다형이고요. 그리고 한 문제당 1분씩 주어집니다. 그래서 1교시는 2개 영역을 보게 되거든요. 인행사, 조사론. 그래서 50문제, 50분. 자, 2교시와 3교시는 3개 영역씩을 보게 되니까요. 75문제, 75점, 75분. 이렇게 시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이 과락 그리고 합격 선을 봐야 하는데 자, 합격, 과락 커트라인입니다.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200점의 60%는 12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120점만 맞아도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119점을 맞으면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120점을 맞으면 합격입니다. 그 이상 맞으면 뭐 당연히 합격인 거고요. 자, 그다음 이제 과락 기준은 각 과목 만점에 40%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각 과목 만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과목은 영역이 아니라 여기 과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영역이 이건 우리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 전공 필수 과목들인데 시험 제도에서는 이게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목은 이 앞부분입니다. 자, 1교시 1과목 사회복지 기초 과목은 50문제 50점이죠. 50점의 40%는 20점입니다. 그리고 2교시 3교시는 75문제 75점인데요. 그죠? 75점에 40%는 30점입니다. 그러니까 1교시는 20점 이상 맞으면 과락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2교시와 3교시는 30점 이상 맞으면 과락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 시험 합격자 응시율, 지금 합격 인원, 합격률 보면 응시 인원, 접수 인원이 아니라요. 실제 이제 시험에 응시한 응시 인원입니다. 보통 이제 접수를 하고 접수한 사람들이 모두 시험에 보는 건 아니에요. 그 접수는 했지만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사람들도 매회 5,000명에서 많게는 8,000명 이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응시 인원을 대비로 봤을 때, 자, 합격률이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19회 시험에서 합격률이 높았죠. 이때 높은 이유는 문제 오류가 많았었어요. 전항정답 또는 이제 복수정답 처리되는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때 합격률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요. 최근에 이제 합격률을 보면 과거에는 홀수회차는 어렵고 지금 홀수회차가 합격률이 저조하고 짝수회차가 높았거든요. 들쑥날쑥 했어요, 계속. 그런데 이제 시험이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시험 출제위에서 어느 정도 난이도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들쑥날쑥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략 시험은 지금 33, 34, 36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략 33 또는 이제 36 뭐 그 사이에 합격률을 지금 조정하려고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출제위에서. 자, 많이 떨어지는 시험이기도 하죠. 그죠? 그러면 고율 합격 방법이라고 합격 전략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또는 여러 온라인상에 올려진 글을 통해서든지 6080 법칙 제가 자꾸 이걸 소개하고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게 처음 보셨으면 이제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여기 지금 비율 요걸 적어놨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간의 기출문제 나왔던 기출문제 기출론점을 공부하고 당연히 그 부분에 나왔던 이론 부분을 공부하고 기출문제를 풀면 그러면 거기서 다시 재응용돼 가지고 문제가 출제되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기출문제를 풀었다면 당연히 이제 새롭게 그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낸다 하더라도 맞출 수 있죠.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시험에 그간 21년간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만들어진 문제, 그걸 저는 삐껴 나온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다음 이제 나왔던 부분에서 다시 나온다 하더라도 좀 어렵게 나온 부분, 그것도 이제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삐껴 나온 문제나 또는 어렵게 나온 문제, 그걸 제외하고 그냥 기존의 기출론점을 간파하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이론 공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험을 본다면 이게 지금 이 비율에 해당되는 것은 그냥 딱 봐도 그냥 정답이 그냥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중복 비율이죠. 그죠? 중복 비율. 그러니까 영역별로 중복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평균을 내보면 뭐 81%, 83%, 89%, 89% 이렇게 되죠.
우리는 60%만 넘기면 되는데 그러니까 삐껴 나오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그간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는 것들도 있긴 해요. 하지만 그 비율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60%만 넘기면 되는데 80% 이상이 겹치고 있다. 우리는 그 80%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사회복사 1급 국가시험을 공부하는, 그러니까 전공 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요 흰색 수조라고 한다면 그간의 시험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그 범위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깊이를 설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정신분석 이론의 깊은 내용까지 나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시험에 나오고 있는 적절한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설정을 해보면 이렇게 노란색 수조로 그 설정할 수가 있고, 근데 우리는 시험이 지금 이 노란색 수조의 80마리 또는 90마리가 여기서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삐껴 나오는 부분에서 10마리, 20마리가 있기도 해요. 여기서 나오기도 해요. 하지만 이건 어디서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60마리만 잡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노란색 수조에서 집중적으로 물고기를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 합격생들이 제 강의를 듣고 이렇게 소개를 남겨주고 있어요. 후기를 6080이 아니라 6090, 6095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제가 강의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 이 내용에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6080 법칙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무조건 출제되는 1순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2순위가 있는데 여기에 집중하면 무조건 합격할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또 하나, 단순히 기출문제지만 막 돌린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인터넷상에 막 돌아다니는 이 합격 글들 보면 자기는 최근 5개년 거 기출문제만 풀었어도 합격을 했다. 어떤 분은 일주일만 공부했는데 합격했다. 나는 시험 공부 안 하고 봤는데 합격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 다른 사람, 나는 시험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합격했다. 그러면 그 공부 방법을 따른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또는 일주일, 또는 뭐 기출문제 5개년만. 그죠? 그렇게 합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그 사람의 맞았던 방법이고, 이제 공부가 제대로 이론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은 그 방법을 따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확실히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 돼요. 강의를 듣고. 그리고 이제 암기할 부분은 철저히 암기를 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복 학습과 그리고 그걸 이제 애내독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공부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근데 이런 공부 방법을 위한 강의와 책이 적절한 강의, 그리고 즉 수험 적합성 있는 강의, 그리고 수험 적합성 있는 교재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바로 그 수험 적합성 있는 교재와 강의가 지금 우리 선생님이 지금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제 교육과정에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밀착관리 스터디를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학원 교육 프로그램, 학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모두를 다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프라임 법학원에서 강의를 듣거나 또는 뭐 저한테 대학 특강을 듣는 경우 해서 제가 신청을 받아서 이 대상자를 결정할 거고요. 그래서 혼자서 공부하기 어려우신 선생님들은 신청하시면 제가 스터디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서 함께 자, 5위 스터디 그리고 5위 열공반까지 계속해서 시험 1까지 함께 달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5위 스터디에서 그간에 진행됐던 활동들인데요. 이 밴드로
10명 정도로 기수를 정해드리고 그리고 기수별로 미션 수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OX 특강을 진도별로 쭉 화상 줌 강의로 해드리고 있고요. 이게 우리 화상 줌으로 모인 것들 활동을 지금 캡처를 해놨는데요. 또 이제 시상식도 진행을 합니다. 3월에 모집해서 4월부터 또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자 추후 이제 밴드나 카페에 제가 공지를 할 거니까 그걸 보고 신청을 거기에 내용을 보신 다음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따로 학원에 문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학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카페나 밴드에서 저한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2024년 22회 3단계 커리큘럼 준비를 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기본 심화 이론을 잘 다져야지 돼요. 그리고 기출 문제를 간파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연습하고 시험을 보면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여기 법령 특강을 준비를 했어요. 항상 제가 법령 특강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이건 이제 무료로 진행되지는 않고요. 법령 특강은 유료로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 다만 이제 특수 제작 자료를 가지고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무료로 진행되는 것은 이제 최종 점검 무료 적중 모의고사를 유튜브 실시간 강의로 이번 20회 시험을 대비해서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21회 시험 대비해서도 진행을 했었는데 22회 시험 대비해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널 특강 이 족집게 벼락치기 강의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통합이론서 1, 2, 3교시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기본 심화 이론을 80강으로 좀 압축해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이게 이제 21회 시험에서는 이게 100강자가 좀 넘었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서도 정말 시험에 그 관련해서 시험과 관련 우리 선생님 뭐 너무 많은 강의를 듣게 하는 것도 힘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컴팩트하게 좀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학점은행제로 공부를 하신 경우 그리고 사회복지를 주전공하지 4년 동안 주전공하지 않은 경우 뭐 대학원에서만 그냥 공부를 한 경우 등등은 반드시 기본 심화 이론 강의를 들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그다음 요건 이제 재시생 추천이라고 했는데 이미 다른 강의, 다른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했거나 또는 이제 주전공을 했는데도 떨어졌거나 뭐 그런 경우는 그리고 이제 물론 저한테 이제 강의를 들으셨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강의를 권해드리고요. 들을 수 있으면 이제 기본 이론 강의를 들으면 더 좋아요. 기본 심화 강의.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여기 단기 합격 핵심 요약 강의 들으시고 이론을 시험에 나온 90% 아니 99% 가까이를 시험에 나온 것만 다 정리를 해놓은 책이거든요. 한 권으로 정리되어 있는 책인데 이 강의를 듣고 총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론적 기반을 다지고 나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해당 부분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를 간파를 해버려야 돼요. 자, 근데 이 단원별 그간에 이제 이게 역대 기출문제였는데 이제 역대 기출문제가 아니라 이제 단원별 이제 기출문제집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단원별 기출문제집의 이제 특징은 얘는 진도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사 문제들이 모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스피 앤더슨의 복식과 유형론에서 문제가 그간에 10번 나왔다. 그러면 그 10번 나온 거, 그 나온 문제들이 회차별로 이렇게 쭉 유사 문제들이 쭉 뭐 2회 때 나오고 5회 때 나오고 7회 때 나오고 9회 때 나오고 11회 때 나오고 그러면 이게 그 나온 순서대로. 다만 이제 과거 기출 문제는 좀 이번에는 떼서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나온 문제에서 유사 문제들이 진도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론서와 그 다음에 핵심 요약 노트 목차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론으로 공부했던 내용을 같이 이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풀다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해당 챕터의 이론서 그 다음에 핵심 요약서를 보시면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자, 회차별 기출문제집은 요거는 단원별 기출문제집을 공부한 후에 내가 실제 시험처럼 한번 풀어봐야겠다라고 하는 경우, 이거 실제 시험지처럼 회차별로 구성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제 권장하는 것은 이걸 보셔야 합니다. 수험생 필수라고 해놨죠, 그죠? 근데 이제 선택적으로 이걸 좀 보고 싶은 분들은 이걸 보면 됩니다. 이 단원별로 공부한 이후에. 자, 그다음 모의고사죠. 모의고사는 사실은 시험은 나왔던 부분에서 80% 90%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1년간 시험에 나오지 않은 부분은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뭐하러 공부합니까? 60점만, 이게 상대평가면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지 않은 부분을 나는 공부를 해놓고 좀 이게 나와주면 내가 맞춰가지고 어쨌든 상대적으로 내가 좋은 점수를 맞아야 하겠지만 절대평가예요. 우리는 60점만 넘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1년간 시험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나오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나왔던 부분을 공부를 철저하게 잘 해야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의고사가 만약에 시험에 나오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막 만들어 놓은 모의고사라면 그 문제를 푸는 것도 헛다리 짚는 공부예요. 근데 제가 만든 이 모의고사는 시험에 나온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모의고사이거든요. 이게 이제 5회분으로 진행이 되고, 이걸 이제 좀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21회 시험을 대비해 가지고 무료로 진행된 모의고사가 실시간으로 진행된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 그 시험지가 우리 프라임에서 또 무료로 또 다운로드 받게끔 했었죠. 그 모의고사를 보시면 이런 정도의 난이도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제 실제 이 모의고사를 풀고 나서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점수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문제 구성 자체가 시험에 나온 것들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나왔던 부분들을 응용해서, 물론 이제 이건 제가 만든 문제들입니다. 만든 문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시험 직전에. 자, 그 외에 이제 법령 특강이 있어요. 이 책이 집필돼 가지고 나올 때 이게 개정되지 않았던 내용이, 그러니까 시험 직전에 개정돼 가지고 시행까지 돼버리는 내용들이 있어요. 또는 정책 중에서 그 시험 직전에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해당 정책이 또 시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시험 직전에 확인해 주는 강의입니다. 자,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빈출 조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공부를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이 강의는 유료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간에 무료로 강의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만큼 또 이제 충실한 자료를 가지고 준비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무료 적중 모의고사 21회 시험 대비해서 유튜브 실시간 강의로 진행이 됐었어요. 결국은 이제 구멍 메꾸기, 즉 시험에 나왔던 부분들을 건드려서 만들어진 문제니까, 만약에 내가 에스피 앤더슨을 복식과 유형론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모의고사에서 틀렸다. 그러면 해당 부분은 내가 약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부분을 다시 점검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즉 구멍 메꾸기, 빈틈 메꾸기 용어로 강의가 시험지가 또 제공이 되고 강의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파이널 특강은 이건 이제 벼락치기 강의입니다. 말 그대로 족집게 벼락치기. 우리가 120점만 넘기면 되거든요. 근데 무조건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왔다 안 나왔다 하긴 하지만 출제율이 굉장히 높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테마 170개 테마로 정리를 해 놓은 책입니다. 물론 테마가 조금 더 한두 개 더 포함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항상 책을 개정할 때 나왔던 부분에 다시 나온 거긴 하지만 뭐 용어가 다르게 나오거나 또는 약간 내용을 포함시켜 가지고 나오거나 하는 것들을 항상 책을 개정하면서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새롭게 이전 책에서 반영이 돼서 책이 새로 개정이 될 거고, 강의도
또 테마로 정리가 돼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2024년 제 22회 합격을 위한 밥상을 제가 마련을 했습니다. 자, 시험에 합격하고 싶으시다면 단순히 내가 좀 공부 좀 했다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떨어지긴 했지만 공부해서 좋았어요. 그게 아니라 시험은 당연히 합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합격을 원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 정말 필연의 만남이니까 꼭 제 교육 과정으로 공부를 해 보시기를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에서 그리고 이제 교재와 강의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의 합격을 응원하면서 파이팅 하고 OT를 마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하여 하나, 둘, 셋, 화이팅!